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학업기획서준 연구계획 파트 작성,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조회수도 높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2탄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제 스터디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학업기획서를 제가 조금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학업기획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몇 분들의 이제 학업기획서를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요.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덜어 하시는 실수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두 번째 형식, 세 번째 존댓말, 반댓말입니다. 반대말이야. 반말이죠. 네. 존댓말, 반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이런 거를 모를까? 뭐 이런 걸 실수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빈번하게 하시는 또 실수이기도 하시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참고문헌인데요. 어, 우리가 그 논문 주제를 이제 정하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논문 그 프로포절을 하죠. 그때 작성하는 포멀한 연구계획서에는 참고 문헌 리스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업계획서 내에서의 연구계획 파트를 작성할 때는 암묵적으로 참고 문헌 리스트를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참고 문헌 리스트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지 그 선행 연구의 근거를 들 땐 반드시 그 선행 연구의 근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오영식 2012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은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참고 문헌 리스트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연구계 이제 뭐 제한이 돼 있잖아요. 연구계획서 작성이 뭐 3장, 4장 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죠. 2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는 참고 문헌 리스트까지 들어가게 되면 네, 장수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암묵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 부분인데요. 이제 포멀한 연구계획서를 이제 그 프레임으로 해서 이제 그걸 본따서 이제 카피해서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은 뭐 1. 연구의 필요성, 뭐 2. 연구의 뭐 방법, 3. 연구 뭐 참여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로 번호로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작성하셔도 뭐 크게 뭐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자료 뭐 어떤 걸 뭐 활용해서 뭘 어떻게 연구하겠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학원 지원용 학업계획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쓰실 만한 능력이 되고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은 뭐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통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연구를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통 선행 연구를 보고 카피해서 똑같이 따라 쓰실 텐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가 없이 연구 주제를 쓰시고 그 주제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 기업 가치를 선행 연구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그 1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연구 주제를 쓰실 때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주제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분명히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고 측정 도구가 있는 네, 어떤 연구 용어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음 챙김이다. 그러면 마음 챙김이란 뭐뭐뭐뭐를 뜻하고 이렇게 의미하고 뭐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그 조작적 정의를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 이런 거 뭐 굳이 쓰지 않아도 학교 폭력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외상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다 암묵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암묵적으로 다 아시는 어떤 용어들은 생략을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는 용어를 쓰셨다라고 하면은 그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 주제와 이 변인과의 관계가 왜 필요한 건지, 왜 연구가 돼야 되는지를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모화된 그 경험을 한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드러낸지 알고 싶다.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왜 부모화된 상담사가 이 상담 관계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연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행 연구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거는
상담 관계가 상담 성과나 상담 효과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상담 관계는 대부분 상담자가 과거에 부모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관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내담자하고 관계를 할 때도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이 부모화된 경험을 한 상담자가 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알아야 이 부모화된 상담자들은 주의를 하고, 또는 어떤 걸 또 반성하고 어떤 것들을 또 보완해야 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모와 경험을 한 상담자가 이런 부분으로 보완하고 보완하고 또 훈련 받아서 상담 관계의 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필요성, 기업 가치 이런 것들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네, 형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주저리 막 그 선행 연구 막 이어붙여서 쓰시는 부분들 계시는데요. 연구 계획서, 지금 이제 학업 계획서에서 연구 계획 파트 작성하실 때는 막 연구 계획 같은 거 되게 여러 개 있을 때 막 주저리 늘어서 막 여러 개 한꺼번에 붙이는 것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딱 들어서 하나를 빗대어서 누구누구 연구에 따르면 뭐뭐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존댓말 반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반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논문은 다 반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논문은 뭐뭐 한다, 뭐뭐라고 본다, 뭐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반말로 써 있다 보니까 이 연구에 있는 성인 연구를 카피해서 갖다 붙여서 쓰다 보니까 갑자기 반말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논문이 반말이니까 연구 계획도 반말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학업 계획서는 전체적으로 다 존댓말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 계획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졸업 후 계획이 있잖아요. 이 흐름을 통일성 있게 갖고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졸업 후 계획이랑 전혀 상관없는 연구 계획 주제를 잡게 되면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전체적으로 맥락을 좀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구 계획 파트 혼자 티면 안 되고, 지원 동기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계획, 내가 이 연구를 해서 이 공부를 해서 이런 학업을 잘 수행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진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통일선상에서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네, 짧은 시간, 4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